어중간한 국산차 따위에 진리가 없잖아.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대호입니다. 노르웨이 북서쪽 끝에 있는 도시 트롬세에서 노르딕 택시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0살이 되었지만 이 혹한의 도시에서 택시를 운전한 지는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20년은 평범한 운전기사로 일했고 10년 전에 독립하여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현재 보유 차량은 15대, 그리고 저의 자부심은 모든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13 디젤 모델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메르세데스, 벤츠냐고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독일제야말로 이 북극권의 혹독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트롬세는 북위 69도에 위치한 오로라로 유명한 관광도시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365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택시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장, 또 새 차를 들여놨다면서 어느 날 아침 정비 공장에서 오랜 친구인 룬 안데르센, 52세, 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도 소규모지만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달에 3대 더 추가했네. 전부 E클래스 디젤 모델이야. 저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한 대에 8,500만 원이나 하는데 용케 사는군. 룬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싸지. 물론 비싸. 하지만 이건 투자야. 독일의 기술력,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고의 차가 필요한 법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반짝반짝하게 닦인 은색 E클래스의 보닛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실제로 제 회사의 기사들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조회 때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것은 그냥 차가 아니요. 독일이 자랑하는 최고급 차량이란 말이요. 혹한의 땅에는 독일제. 이게 철칙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운전기사인 페테르 한센 40. 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요즘 한국산 택시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론 한국차도 고장이 적다고는 들었어. 하지만 이 혹한의 땅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독일제뿐이야. 특히 디젤 엔진의 내구성은 다른 차들이 따라올 수가 없지. 바로 그때 독일 딜러사의 영업부장인 라르스 닐센, 45세, 이 정비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차는 좀 어떻습니까? 완벽해. 라르스, 자네가 추천해준 차는 최고야. 라르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다행이군요. 실은 오늘 새로운 옵션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혹한지 사양 추가 시스템입니다. 이걸 장착하면 영하 40도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네. 독일 본사에서 북유럽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겁니다. 이미 도입하신 15대에도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훌륭해. 역시 독일이야. 항상 발전을 멈추지 않는군. 저는 즉시 모든 차량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당 추가 비용은 350만 원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업 당시의 중고 볼보에서 시작해 점차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꿔나간 10년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독일제를 믿은 건 정답이었어. 저는 위스키를 한 손에 들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오로라가 하늘을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의 메르세데스, 벤츠 함대는 확실하게 시동이 걸려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이 도시에서 택시를 몰아온 경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독일 디젤이야말로 북극권의 제왕이라고. 마사가 이 확신이 불과 몇 달 후에 완전히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에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아침 5시. 그날의 일은 지금도 악몽처럼 제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에 눈을 뜨자 날씨 앱이 믿을 수 없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37도. 트롬스에서도 기온이 이 정도로 내려가는 것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괜찮아. 독일제라면 문제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회사 차고로 향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차고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기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페테르 한센이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페테르? 엔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대나? 지금까지 8대입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곧바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키를 돌려도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터 모터는 돌아가지만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료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인 마그누스 베르그렌 47세 이 진단기를 손에 들고 보고했습니다. 디젤 연료가. 하지만 혹한지 사양 경유를 쓰고 있을 텐데 그렇다 해도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파라핀이 석출되어 연료 필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후 30분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장님, 세대가 또 멈췄습니다. 페테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11대인가? 아닙니다. 방금 한 대 더 추가됐습니다. 12대입니다. 15대 중 12대. 가동 가능한 차량은 단 3대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공항 픽업 예약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수첩을 확인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페테르, 예약 손님들에게 연락해. 죄송하지만 취소할 수밖에 없어. 전부 다요? 세대로 어떻게 다 감당하라는 건가?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전화로 사과하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량 문제로 예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라니요. 분노하는 고객, 어이없어하는 고객, 다신 이용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고객.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택시 회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올랐고 히터와 외부 전원을 이용해 겨우 5대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격리 담당인 안나 쇠렌센 38세의 손실액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에만 약 200만 원의 손실입니다. 취소된 예약금이 850만 원이고 경쟁사로 넘어간 단골 손님들의 향후 손실까지 생각하면 이제 그만해. 안나.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연료 개통 청소, 필터 교환, 각종 점검. 대당 180만 원, 12대분으로 총 16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일회성 비용이겠죠. 라르스 닐센에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저온에서는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이라니? 한 달에 한 번은 점검하는 편이 한 달에 한 번 대당 80만 원씩 15대면 월 200만 원 연간 1억 400만 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요소수
애드블루가 얼어서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그누스가 새로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요소수, 즉 앳비루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액체입니다. 요소수도 어는 건가? 어는 점은 영하 11도지만 탱크 내 히터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엔진 출력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 공항으로 향하던 차량 한 대가 도중에 출력 제한 모드로 들어가 시속 50km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고객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다시는 당신네 택시 안 타. 고객의 고성이 전화를 넘어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부품 조달도 악몽이었습니다. 연료 펌프 교체가 필요한데 부품은 독일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언제 도착하는데 최소 2주입니다. 2주 동안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밤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매출표를 바라보았습니다. 1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기울판이었습니다. 독일제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32도. 내일 아침에는 과연 몇 대나 움직여줄까? 30년간 이 도시에서 택시를 몰아왔지만 이렇게 차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달 후 한 한국인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그리고 북극권의 택시 업계를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트롬세 공항에서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월의 대참사 이후 기사가 부족할 때는 사장인 저도 현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항공편이 도착했다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나리타에서 헬싱키를 경유해 트롬세에 도착하는 비행기입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자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노르딕 택시라고 쓰인 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 고객입니다. 노르딕 택시를 예약하신 박민준 고객님이시죠?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영어가 돌아왔습니다. 나이는 48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 신사였습니다. 차로 안내하고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날은 드물게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순조롭게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레디슨 블루 호텔까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롬세는 처음이십니까? 아니요. 실은 세 번째입니다. 일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오고 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니 박민준 씨는 흥미로운 듯 차 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차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네, 2020년식입니다. 실은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노르웨이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그러셨군요. 실은 저희 회사는 전 차량을 메르세데스, 벤츠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해에 대단하시네요. 철저하시군요. 박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물어왔습니다. 사장님 회사의 메르세데스는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이 혹한의 환경에서 말이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체면을 차려야 할까? 신호의 차가 멈췄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박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비판적인 기색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1월에 영하 37도를 기록한 날이 있었는데 15대 중 12대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젤 연료가 얼어붙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 200만 원의 손실, 월 80만 원의 정비비용, 독일에서 2주나 걸리는 부품 조달, 요소수 동결 문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박민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독일제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독일제라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호 사장님, 성함은 차내 증명서에서 봤습니다. 실은 제안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혹한지 사양 테스트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오닉이라고. 아이오닉, 그 하이브리드카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이브리드요. 배터리가 추위에 다 죽어버릴 텐데요. 영하 30도의 전기 기반 차라니.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특별 사양입니다. 노르웨이의 겨울을 3년간 계속해서 달린 실적이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슬로에서의 주행 데이터입니다. 영하 35도에서도 정상 시동. 연비는 시내에서 리터당 23km입니다. 23km. 제 메르세데스는 잘해야 12km입니다. 니켈 수소 배터리는 리튬이온과 달라서 저온에 강합니다. 게다가 혹한지 사양에는 배터리 히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박민준 씨의 설명은 계속되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산, 그것도 하이브리드. 정말 북극권에서 쓸 수 있을까? 믿기 힘드시죠? 박민준 씨는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3개월간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3개월을요. 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게 해주십시오. 실제 혹한지에서의 주행 데이터는 저희에게도 매우 귀중합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스크는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독일제를 신뢰해온 30년을 부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딱 한 대만입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입니다. GVW50 병혹한지 사양 아이오닉 한 대를 2주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준 씨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준, 현대자동차 노르웨이 법인 북유럽 혹한지 프로젝트 매니저. 직함을 보고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저희 회사를, 네, 혹한지에서 고생하는 택시 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회사의 1월 사건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의 진솔한 태도에 나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2주 후인 3월 26일, 약속대로 아이오닉이 도착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유선형의 차체. 언뜻 보기에는 보통의 아이오닉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가 동행하여 설명해 준 장비들은 놀라웠습니다. 배터리 히터, 엔진블록 히터, 고성능 부동액, 그리고 최신 열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혹한지 사양이었습니다. 기사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걸 쓸 겁니까? 페테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3개월뿐이야. 안 되면 돌려줄 거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게 됩니다. 2022년 4월 8일 새벽 4시 45분. 이날은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날로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날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온도계는 영하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월에 이런 기온이라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한랭 기단이 봄을 잊은 듯
트롬새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아이오닉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다. 저는 방한복을 챙겨 입으며 차고로 향했습니다. 이미 운전기사인 안데르스 라르센 38세 이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기사지만 기계에 밝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강한 청년입니다. 사장님, 오늘이 아이오닉 테스트하기엔 최고의 날이네요. 그는 얄꽝게 말하며 메르세데스의 키를 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 다음은 아이오닉 차례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데르스가 아이오닉의 파워 버튼을 눌렀습니다. 레디. 대시보드에 녹색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벌써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난방은? 제가 묻자 안데르스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출발할 수 있답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표시되네요. 시계를 보니 파워 버튼을 누른 지 30초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안데르스의 말에 주변 기사들도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일단 운행해보자. 안데르스가 운전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고를 나와 아직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것은 실내가 따뜻해지는 속도였습니다. 사장님, 벌써 히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히트펌프식 에어컨이라고 듣긴 했지만 이렇게 효율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실내 온도는 20도에 도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라면 15분은 좋게 걸릴 일이었습니다. 조용하네요. 신호대기 중에 안데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엔진이 멈춰 있는지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지금은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는 거야. 저는 박민준 씨에게 들었던 설명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안데르스는 아이오닉으로 영업 운행을 했습니다. 공항 픽업, 시내 관광, 일반 배차,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해냈습니다.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온 안데르스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285km를 달렸는데 사용한 연료는 11.2리터. 그러니까 리터당 25.4km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클래스라면 같은 거리에 24리터는 썼을 겁니다. 리터당 11.8km. 세상에, 페테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연비가 2배 이상이잖아. 다음 날부터 아이오닉의 상세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혹한 환경에서의 배터리 성능이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제공한 데이터 로거를 확인하니 영하 40도에서도 배터리 성능 저하는 불과 15%였습니다. 리튬이온이라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정비사 마그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니켈 수소 배터리의 특성이겠죠. 게다가 배터리 온도 관리 시스템이 아주 우수합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가 끝나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연료비 비교입니다. 아이오닉의 일주일 주행거리 200km, 사용 연료 84리터, 연료비 약 15만 원. 반면 E클래스의 동일 주행 시 연료비는 약 35만 원. 월간으로 환산하면 아이오닉은 약 40만 원. E클래스는 약 95만 원입니다. 한 대당 한 달에 55만 원 차이네요. 안나가 계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대면 월 82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유지보수 비용이었습니다. 아이오닉은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도 15연케인마다 브레이크 패드는 회생제동 덕분에 거의 닳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페테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국산 차 따위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모든 면에서 아이오닉이 훨씬 뛰어납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도 아이오닉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습니다. 조용해서 피곤하지 않다. 난방이 금방 된다. 주유 횟수가 확 줄었다. 고장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어느 아침 안데르스가 흥미로운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들 반응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 조용하고 쾌적하다, 환경 친화적이라 보기 좋다며 칭찬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확실히 아이오닉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의 불만은 한 달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월말에 박민준 씨가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사장님,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30년간 독일제가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차고에 늘어선 메르세데스 행렬을 둘러보았습니다. 절반은 정비 대기 중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아이오닉의 완승입니다. 박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한 달입니다. 3개월의 테스트 기간 동안 차분히 사용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의 우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고정관념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트롬스의 택시 업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아이오닉 테스트 기간 3개월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모든 기사를 모아 데이터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간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비친 숫자를 모두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고장 횟수, 아이오닉 0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E클래스, 평균 월 2.3회, 3개월간 총 104회, 정적이 흘렀습니다. 104회, 15대의 총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인 숫자였습니다. 연료비, 아이오닉 120만 원, E클래스 평균 280만 원, 유지보수 비용, 아이오닉 5일, 교환, 1회 15만 원, E클래스 평균 80만 원, 3개월간 240만 원, 안 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즉, 3개월간 한 대당 비용이 아이오닉은 135만 원, E클래스는 520만 원, 차액이 385만 원입니다. 1년이면 540만 원 차이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사장. 들어온 것은 경쟁사인 아크틱캡의 사장 토마스 올센 55세. 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것이 분명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자네, 국산차 따위를 들여놨다면서 비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아, 테스트로 말이야. 테스트. 장난하나. 북극권에서 하이브리드라니 정신이 나갔군. 토마스는 저보다 5살 위로 이 업계에서는 대선배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볼보와 메르세데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단 안게, 토마스. 저는 그에게 방금 보여주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토마스의 얼굴색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게 진짜 숫자인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보겠나? 차고로 안내하자. 아이오닉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 영하 38도에서도 한 번의 시동이 걸렸지. 토마스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이오닉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우리 회사 볼보는 지난주에 또 엔진 2대가 나갔어.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정비 공장에 들르자 마그누스 베르그렌이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이, 마그누스, 일은 안 하나? 사장님, 아이오닉은 손이 안 가서 한가해졌습니다. 마그누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오일 교환도 15영케엠마다죠. 브레이크 패드는 회생제동 덕분에 닳지를 않죠. 전자 제어도 완벽해서 오류도 안 뜨죠. 정비사로서는 복잡하겠군.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좋은 일이죠. 확실히 정비 비용 절감은 경영에 직결됩니다. 다음 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사인 트롬세 포스트에 카린 한센 35세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노르딕 택시가 한국산 하이브리드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입니다만, 하지만 결과가 아주 좋다면서요. 저는 솔직하게 3개월간의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카리는 열심히 메모하며 몇 번이고 놀라움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네요. 3일 후 조간신문 일면을 보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하이브리드, 북극의 혁명을 일으키다. 노르딕 택시의 도전. 커다란 헤드라인과 함께 아이오닉과 메르세데스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기사들의 코멘트, 그리고 제 인터뷰까지. 30년간 독일제를 신봉해온 이데오 사장도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하 38도에서 움직입니까? 연비가 2배 이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동종업계, 언론, 그리고 일반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라르스 닐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 말입니다. 이 사장님, 기사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라르스, 미안하네. 자네에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아닙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오닉에 관심이 생겨서요. 뭐라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독일 본사도 혹한지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책이 메르세데스 딜러가 현대차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주말 북극 택시협회 원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 사장, 자네 때문에 난리가 났어. 협회장인 베네릭센 62세, 이 혀를 찼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하나뿐이야. 한국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다. 이 시간의 회의는 질문 공세였습니다. 정말 고장 제로인가? 정비는 어디서 하나? 고객 반응은 독일차에서 갈아탈 가치가 있는가? 저는 하나하나 데이터를 제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토마스가 일어섰습니다. 나도 인정하지. 시대가 변했어. 독일제가 최고라는 신앙은 이제 통하지 않아.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토마스의 발언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나도 아이오닉 2대를 들여올 걸세.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위스키를 마시며 저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해방감과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코서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창밖으로는 백야의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트롬스의 여름은 짧습니다. 하지만 올여름은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무실 창문에서 차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차량들의 행렬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은색 아이오닉이 정연하게 20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 과거의 주역이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2대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사장님, 월간 보고서 나왔습니다. 안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메르세데스 상황은 15대 중 13대는 이미 폐차 처리했습니다.
남은 두 대의 가동률은 30%세입니다. 30%사. 일주일에 이틀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오닉은 20대 전 차량 문제없이 가동 중입니다. 이번 달 고장은 영건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 비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대당 연간 120만 원, E클래스 대당 연간 960만 원, 20대의 아이오닉으로 연간이 400만 원, 과거에는 15대의 메르세데스로 1억 40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차액은 1억 2억만 원. 이 돈이면 매년 신차를 2대는 살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안나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족도 95%, 특히 실내가 조용하고 쾌적하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아 호감이 간다는 평가가 88%, 기사님 운전이 더 부드러워졌다가 85%입니다. 예약은 전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고객과 관광객들의 지명 예약이 늘었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페테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박민준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박민준. 3년 전 제 인생을 바꾼 인물입니다. 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박 부장님, 덕분에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다행입니다. 실은 오늘 새로운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민준 씨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라고 아십니까? 화면에 비친 것은 아이오닉보다 한 단계 큰 SUV 타입의 차였습니다. 이 모델은 더 넓은 트렁크 공간, 높은 차체로 승하차가 편리하고 사륜구동 모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항 픽업에는 최적일 겁니다. 확실히 큰 짐을 가진 관광객에게 넓은 트렁크는 매력적입니다. 연비는 시내에서 리터당 22km입니다. 아이오닉에는 못 미치지만 이 크기라면 충분하죠. 가격은 아이오닉과 거의 같습니다. 혹한지 사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양성은 강점이 된다. 아이오닉과 코나 용도에 따라 나눴으면 5대 도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준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차고로 향했습니다. 정비 공장에서는 마그누스가 점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가해 보이는군, 마그누스. 사장님, 정말 일이 없습니다. 아이오닉 덕분에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고 스트레스는 없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차고 구석에 마지막 남은 메르세데스 2대가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 저는 과거의 파트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0년간 독일제야말로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분명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한의 땅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이는 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운전기사 안데르스가 아이오닉에서 내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컨디션 최고입니다. 영하 25도였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들었나? 사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아크틱 캡의 토마스 사장, 전 차량을 현대차로 바꿨답니다. 전 차량을, 네. 아이오닉 15대에 코나 5대라고 하더군요. 토마스도 결국 완전히 넘어갔군.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창업 당시의 낡은 볼보, 10년 전 메르세데스 도입식,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진, 20대의 아이오닉 앞에서 전 직원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저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웨덴의 키루나
택시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이오닉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북극권 전체에 한국산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로바니에미, 노르웨이의 알타, 스웨덴의 아비스코, 혹한의 땅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차례차례 한국차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누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트롬새의 거리에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도 혹독할 것입니다. 영하 40도를 밑도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없습니다. 20대의 아이오닉과 곧 합류할 5대의 코나. 그들은 어떤 혹한의 아침에도 확실하게 움직여줄 것입니다. 연비는 좋고 고장은 없으며 고객은 만족하고 경영은 안정되었습니다. 독일제가 최고라고? 아니, 북극을 제패하는 것은 한국산이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박민준 씨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3년 전 그날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르딕 택시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년에는 10대 더 증차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부 한국산으로요. 출신, 예전에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였던 친구가 지금은 현대자동차 딜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데오, 올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살에 경험한 이 극적인 변화. 그것은 단순히 차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북극권의 작은 택시 회사가 한국의 기술과 만나 다시 태어난 3년간의 이야기. 독일에 대한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한의 땅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 그것은 바로 한국이 만든 작은 하이브리드 카라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